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새로운 뉴페이스 정호성 대표님 먼저. 아니 그거 말고. 더퍼블릭 자산운용에서 김현준 대표와 함께 주식을 하고 있는 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정 대표하고 저는 2006년경에 학교에서 동아리 친구로 만나게 됐고요. 정 대표가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창업자입니다. 4번, 1번. 아, 네, 1번. 제가 4번, 2번. 지금은 이제 둘 다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저랑 좀 달라요. 저는 한 50%에서 네. 2배 이렇게 짤짤이 치는 네. 사람이라고 이 친구가 저를 평가를 하고. 아, 제가요? 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홈런 타자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타율이 좋습니다. 타율이 꽤 타격왕, 좋고요. 타격왕. 별로 안 잃는 투자자고, 이 친구는 한번 휘두르면 넘겨. 네. 삼진도 나오지만 이제 홈런이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원하는 게 짤짤이보다는 홈런을 원하잖아요. 네. 정호성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아, 좋습니다. 8월 10일과 8월 24일 네. 딱 두 번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금을 빼서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 이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실 텐데, 요런 글이 하나 올라왔대요. 네, 전세 대신 70만원 월세 살면서 주식하자는 남편 괜찮을까요? 저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네. 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질 않을 텐데. 아, 그렇지, 그렇죠. 남편이 네. 주식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한테 물어봐? 아니, 너도 모르는데 왜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든, 그러니까. 아니, 최소한 뭐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든 물어봐야지. 저기 어디 올라온 겁니까, 피디님? 또 블라인드죠? 네. 내가 블라인드 사장님 모르니까 얘기하자면, 네. 여러분들 블라인드, 그 진짜 인생의 낭비입니다. 저기를 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저기 왜, 서로 얘기를 하든지. 저 되게 재밌나 봐. 저게. 저기다 왜 물어봐, 저걸. 그러니까 저를 엄청 물어봐. 저희 더퍼블릭 자산운용 직원들 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저거를 물어보는 아내도 좀 이상한 게, 네. 주식하자는 남편 괜찮을까요? 물론 저게 이제 제목이고 밑에 자세한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지. 지금 트랙 레코드는 어떤데요? 그래서 나의 사정은 어떤데, 전세를 빼서 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있으면, 사실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죠. 네, 그럼 뭐 맞아요. 그들이 판단할 건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네, 얘기를 해보면, 남편은 아마 똑같이 블라인드 들어가가지고, 에코프로 사도 되나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초전도체 물렸는데, 뭐 물 타야 되나요? 얼마나 됐다고 물려? 뭐 그거 물어보고 있고, 네. 부인은 이거 남편이 주식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제 바가지는 못 긁고, 이제 무서우니까 자기 블라인드 들어가가지고 남편 괜찮을까요? 그렇지.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네. 또 벼락거지 포비아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서. 너 있어? 이거. 너 있냐? 너도 있냐? 뭐요? 알잖아. 얼마 얼마 있어? 얼마 샀어? 언제 샀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해요, 근데. 그렇다니까. 네, 저도 이제 누구 매니저 만나면, 최근에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네. 정 대표랑도 되게 친한 이제 후배를 만났거든요. 그 소고기 오마카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대낮부터. 그리고 제가 만나자마자, 2차 전지 샀나 보지?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좀 형이랑 비스무리한 오랜만에 거? 만나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사준다. 근데 저도 어쨌든, 그게 마음에 있을 정도니까, 뭐 저기 맘카페, 대기업 직원, 이런 분들은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겠죠. 저 오늘 돈가스 집에서 점심 먹었거든요. 진짜 내가 진짜 소름 끼쳤다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튜브 에코프로 보고 있는 거야. 이쪽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다 에코프로 얘기하고 얘기를 해. 저 얼마 물렸어요. 뭐 어쩌고. 맞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거 보면서 지금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됐죠. 이 상황이 이러니까 금감원장이 저랬대요. 금융감독원장이 비트로 테마를 사지 말고 다음 사이클 기다리라고.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아니, 다음 사이클이 뭔지를 알려주면서 기다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 전세금까지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유가 있다던데. 요즘 핫한 주식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가 없죠. 2차 전지. 몇 분 만에 1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지금 어느 정도인가. 116만원.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저점이 더 어이없다니까? 6만 원이었네요. 작년 1년 전에. 네. 그렇죠. 그리고 올 초만 해도 그때 한 10만 원 했을 것 같아. 20만 원, 10만 원 사이? 12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눈이 안 돌아가게 생겼냐고. 6개월 만에 10배를 어디서 버냐고요. 주식이야? 코인이지? 코스닥 2위네. 와, 코스닥 2위야? 대박이다. 지금 이런 것들, 2차 전지는 정말 핫하다. 그 다음 테마가 또 뭐냐면은, 아니, 중국이 오늘 한국 단체 관광 재개를 딱 풀어줬대요. 관련주 뭐 있나? 그래갖고 막 산 거야. 산 게 아난티. 이 아난티가 이제 우리나라 그 호텔 체인이거든요. 아, 근데 아난티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치. 중국이랑 관련 없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리조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저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선분양 끝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물론 이제 나도 한번 사고 싶어라고 방문해 볼 수는 있는데 아무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완전 지금 묻지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까 시총이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만 들어가도 주가가 빡 튀잖아. 그렇죠. 아난티가 조그마니까 회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호텔계 삼성, 호텔신라. 저것도 17% 올랐네. 근데 저렇게 됐다니까 오늘. 그리고 클리오. 여기도 회사가 조그만 회사인데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 지금 사람들이 에코프로에서 한번 확 놀래가지고 뭐가 하나 잡힌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지금 지르고 보는 거야. 거래량 봐, 거래량. 와. 이거 500억이네. 네. 진짜 아파트랑 비교하면 네. 거래량이 주식시장 거래량 엄청나죠? 서울 아파트가 장기 평균으로 월 한 6천 건 정도 거래돼요. 6천 건. 근데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개구에서 한 달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각 구별로 거래가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구 안에 단지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십 개 단지들 안에서도 한 달에 4개, 5개 정도 되는 게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땡땡 레미안. 그게 한 주식이라고 하면 그게 4개 거래됐다. 네. 그러면 20억짜리면 뭐 80억. 10억짜리면 40억밖에 거래 안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저기 보면은 저렇게 거래된다는 수백억, 거는 수천억이 거래되는 거고 근데 보면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해보면 1000세대다. 10억에 1000세대면 네. 얼마죠? 조잖아요, 조. 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좋은데 거래량은 40억밖에 안 되는 게 안 되지. 아파트인데 맞아. 여기는 시가총액 막 1조짜리인데 3천억씩 거래되니까 말하자면 야. 내 옆집이 맨날 이사 가는 거야. 저 집 또 갔어? 또 갔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주식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아파트는 그렇게 거래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요것도 사람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초전도체. 서남. 요즘에 초전도체 회사 이름이 다 두 글자에 좀 옛날 이름이더라고요. 그렇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서남이라는 기업을. 근데 주가 떨어졌네, 얘는. 안타깝네. 최근에 오늘 다시 오늘 떨어졌네. 이거 먹고 빠지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먹고 빠졌겠지만 아, 누군가 물려있는 거죠. 계실 수 있거든요. 여기로 갔네. 일로 간 거야? 네. 이거 어디예요, 회사? 신성텔. 여기는 그래도 좀. 근데 얘네는 원래 창원에 있는 회사고, LG전자에 냉장고 조립해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왜 초전도체랑 관련 있다고 아까 오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좀 갖고 있다. 씨, 호성 대표님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유튜브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돈 버는 거랑 이거는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핫한 주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2차 전지나 리오프닝은 산업이 일단 존재를 해. 물론 2차 전지는 그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없는 산업은 아니야. 그렇죠. 그죠? 리오프닝은 뭐 너무 전통적 산업이잖아요. 여행, 뭐 화장품 이런 거는. 이미 존재하는 산업에 어떤 호재, 뭔가 막혔던 게 뚫린다거나 소문이 돌든 뭘 하든 하여튼 어쨌든 거기 사람들이 몰려서 막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서 사람들이 눈이 벌게져가지고 이 다음 놈은 뭘까를 찾다 보니 이게 이제 초전도체가 된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엔비디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엔비디아 비스무리한 AI? 느낌, AI 비슷한 느낌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 그렇죠. 도체, 반도체, 뭐 이 사이 뭐 이런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전기가 통할 때 저항이 발생하면서 전기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저항값이 0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서 효율이 엄청나겠네. 완전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럼 지금 뭐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게 아직까지는 뭔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이 초전도체가 주식시장 뜨겁게 달군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우면서 웃기는 건데 오늘 장 요약해가지고 어디 올라왔대요.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싸우고 있었어 올해. 뭐 반도체 사이클 온다, 뭐 배터리야 2차 전지 미쳤다 막 싸우고 있어. 둘이 괴수가 고질라들끼리 싸우고 있어, 킹콩이랑.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초전도체. 왜 초전도체는 왜 이렇게 귀여운 애가 나온 거예요? 귀여우면서 무서운 애. 그래갖고 야구 방망이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둘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 얘들 이슈 다 잡아먹었어, 초전도체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기사 너무 잘 뽑지 않아요? 저 기사 제목만 봐도 욕심이 생겨. 112년의 도전. 꿈의 물질. 될 것 같잖아. 그리고 저거를, 전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주린이라서 저 사진 보고요, 저 만두 찜긴 줄 알았어요. 저 만두 찌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그 유명한 초전도체. 그리고 아까 호성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항이 제로가 되니까 발열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면서 열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 열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인데, 기계에서 열이 난다는 거는 그 에너지가 이제 열로 변환돼서 증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효율이 극도로 개선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학계에서도 근데 말이 많아요. 초전도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요런 생각도 갖고 있고, 제가 두 분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제 우리는 돈 버는 거잖아. 솔직히 초전도체 되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다 지금 돈 넣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테마주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돈을 계속 불렸잖아, 그죠? 테마주는 나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2차 전지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네. 주식, 네. 그리고 초전도체, 이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2차 전지랑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네.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네.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실체가 없는 주식들이고 회사들이고.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매출액이 있냐, 뭐 공장이 있냐, 제품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비유를 하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를 좀 비유를 하자면 맥주에는 거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차 전지에는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중국 리오프닝주들이 급하게 올랐는데 네. 중국 관련된 소비재, 뭐 네. 리오프닝 이런 주식들은 아마 2016년부터 사드와 관련된 악재가 계속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맥주로 따지면 거품이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거품이 없어서 약간 싱거운 느낌이고, 반대로 초전도체는 거품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체 맥주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야, 대박이다 이거. 와,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그 거품만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거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카지노 뭐 게임이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다음에 테마주는 뭐가 될까? 초전도체는 뭘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가 우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50에 혹은 확률에 거는 거구나. 네,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제가 지금 맥주 얘기하니까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조금 더 부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맛있는 맥주가 있고 이렇게 거품이 조금 있는 잘 따른 맥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맥주를 정말 못 따라가지고 껄껄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해야 되는데 껄껄껄 하면 이 맥주 거품만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투자할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맥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건강한 그 회사가 이익을 내고 거기에 따른 이 적절한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기업의 본질 가치. 맥주의 본질 가치는 뭐죠? 맥주. 그 맥주를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따라줘가지고 맥주 이만큼 거품 싹 있으면 쫙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효용이 생기죠. 한잔 할까 모르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거품만 이만큼 있는, 거품만 가득 찼어.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마시라고 마셔라. 그러면은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드리기가 약간 민망하고 나도 먹기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맥주의 원래 효용은 마시는 건데 거품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컵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분지 같은 검은 걸로 가리고 내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팀장님 저 맥주 있는데 보여주진 않아. 사실 거품인데 맥주 있는데 한번 저한테 한 잔 사실래요? 제가 이거 생맥주 한 잔에 1,500원에 팔게요. 그러면 너무 싸. 그럼 싸잖아. 너무 팀장님, 싸. 그래? 그러면 1,500원에 사는 거야. 산 다음에 팀장님이 또 마시지도 않고 1,500원 샀으니까 정호성 너 이거 2,000원에 그러면 정 대표가 그거를 또 나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대로 PD님한테 3,000원.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 PD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1,500원이 3,000원이 됐어? 이 잔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계없어. 야. 4,000원 되겠네? 또 넘겨. 그러다가 누군가가 마지막에 이제 받았어요. 네. 나는 효용이 필요해. 맥주를 마시는 거지. 하고 딱 뜯었는데 다 거품이야. 사람들이 근데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죠. 제2의 땡땡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로 기업이 설립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뺨치는 기업이 생기는 거야?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공격 노노? 공격은 하지 마. 그렇지만 내가 궁금한 거 알려줘. 약간 이건 거고요. 또 다른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형님들 내일 아침부터 뭐 살까요? 오늘 신성으로 재미 좀 보고 쫄보라 다 처분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에코프로 2차 전지로 도파민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급등주에 또 몰려들 거다. 맨 위에 거 있잖아요. 네. 저분이 정말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난 알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 괜찮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주식 나 사도 돼? 라는 걸 이제 돌려서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보세요. 초전도체가 만약 사실이고 근데 사실이에요? 모르죠. 근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몰라.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치고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로 기업이 설립되면 또 면이요, 면. 설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면 뭐 중국에서 기술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우리나라 그 사람이 난 기업형으로 안 하고 뭐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특허를 공개하겠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 기술 자체를 미국 기업한테 팔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모르죠? 그 다음에 애플 마소 뺨을 치려면 그 기업이 다시 한번 매출액과 이익까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을 한다는 거는 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도 8분의 1인데 사실은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하면은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마소 뺨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야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전기차가 대박나는 초기 시절 2021년에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워런 버핏한테 테슬라 안 사요? 테슬라 안 사요? 자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90살인데 자꾸 테슬라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주주 레터를 이만큼 쓰거든요. 몇십 페이지 써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4-5시간 동안 주주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수만 명 모아놓고 거기는 완전 이제 주식 철학 강의죠. 투자 철학 강의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 지금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것 같지? 내가 훨씬 더 세상을 바꿀 만한 얘기를 한번 알려줄게. 내가 어릴 때 있잖아.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자동차라는 게 나왔단다 얘들아. 진짜 옛날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마차에서 자동차 간 게 혁신이에요.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간 게 혁신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마차 자동차가 뭐 말도 안 되는 혁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뭐 테슬라, 뭐 2차 전지, 뭐 초전도체 지금 관심 있잖아. 세상을 바꿀 것 같잖아. 그러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야 내가 워런 버핏이면 나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 자동차 몰빵한다. 나 그랬으면 나 진짜 큰 부자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핏이 내가 어릴 적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미국에만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는지 너네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걸 다 타이핑을 치고 있었나 봐. 몇 개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많았어? 그게 수만 개 있었나 봐요. 수만 개? 네, 수만 개가 있어가지고 아이씨 이거 못 치겠네 손가락 아파 죽겠네 해가지고 그냥 A로 시작하는 걸 쳐보자.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걸 또 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야. 그래도? 이게 수천 개가 나오니까 주주 서한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A에서 A 예를 들면 이건 가정이에요. 내가 그 알파벳까지 기억이 안 나. A와 뭐 E로 시작하는 거. 2개를 넣었어. 2개까지 넣으니까 이제 한 바닥이 나와요. A4 용지로. 자동차 회사. 그 당시 있던 상장된 자동차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너네가 자동차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미국의 자동차 회사 3개 상장돼 있다? 이놈들아. 그러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상장돼 있어. 맞아. 니네가 요 많은 것 중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수만 개 중에 고를 수 있었을까?
골랐다 하더라도 그 중에 GM이랑 크라이슬러는 망했었잖아. 망한 회사야. 그럼 너네 돈 다 날렸을 거야. 심지어 내가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시장 점유율 1등이던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벌던 자동차 회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아니었지롱. 또 다른 데였어요, 심지어? 완전 다른데. 다 망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초전도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고 이 기술로 기업이 설립되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애플 마소 기업, 뺨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10,000분의 1이라고 가정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선함, 덕성, 신성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훨씬 높다는 걸 워런 버핏이 100년 전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걸로 이미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주주 레터를 안 받겠죠? 인터넷에 가면 그 원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나서 그게 고르는 게 쉽냐? 아니면 초전도체 성공하고 그게 기업이 돼서 내가 투자한 이 초전도체 회사가 세계 1등이 되고 세계 1등이 돼서 살아남는 게 클 거냐? 그렇게 된다면 뭐 10,000배, 100,000배 오를 수도 있죠.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투자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안 보면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보통?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네. 수학과인지 몰랐는데 수학과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도박사의 오류라고 들어보셨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1%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번 하면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100번 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 하면 한 번 성공한다. 그렇죠. 네. 100번 시행했을 때 한 번 성공한다. 근데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이런 거는 그 한 번을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100번을 한다고 해서 꼭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무수히 많이 시행을 해야 그 한 번이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100번을 여러 번 시행을 할 때 돈이 바닥이 난다. 돈이 없지.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100만 원씩 100번을 한다. 그럼 1억이잖아요. 그 1억을 몇 번 날려야지만 그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올까 말까요, 그것도.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뭐 카지노가 사실 한 49.5 대 50.5의 승률을 카지노가 갖고 있거든요. 50.5. 근데 카지노는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한다는 거는 누가 결국 돈을 버는 거냐 했을 때 증권시장이 돈을 버는 거다 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코스닥의 거래량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되면 증권사를 돈이 많이 버니까 차라리 증권사를 사라 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가 되고 실제로 증권사에서 막 뭐 보고서 같은 거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잖아요. 네. 이거 솔직히 그냥 까놓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는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뭐 어디서 뭐 분석해갖고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하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 근데 그걸 누가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렇죠. 나는 완전히 주식에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부동산 투자에는 없는 걸 주식 투자는 왜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근데 봤더니 발행하는 데가 뭐 대신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어디증권, 뭐 무슨 자산운용, 막 이런데요, 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걔네들은 그거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해주려고 왜 발행해?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되죠. 나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특히나 지금 같은 때 제가 이번에 진짜 놀란 게 그 덩치가 작은 애들은 진짜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시총 진짜. 작은 코스닥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몰리고 이게 거의 이제 막 도박 분위기로 가니까 좀 걱정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홀짝홀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나가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없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친하게 지내는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의 지인이 카지노에서 일을 하세요. 네. 카지노 딜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카지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재밌겠다.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카지노에서 돈 버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카지노에서 돈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카지노 가면 돈을 벌까?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뭐 카드 잘하는 사람, 뭔가 운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번의 시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카지노에서 돈 따는 사람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카지노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우스.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딱 한 번 이 사람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 한번 봤대요.
그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딜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십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딱 내려오는 순간 플로우로 오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 사람 따겠다? 돈 따겠는데 보자마자 진짜? 어떻게 알아? 누구야? 타이거 우즈가 타이거 우즈가 스랩박 끌고 와가지고 아 그냥 뭐 10억만 바꿔주세요 했대요. 근데 원래는 그게 뭐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고 해야 칩을 바꿔주는데 야. 이 사람은 뭐 얼굴이 타이거 우즈니까 그렇지. 그래서 한 몇 억 따고 그냥 바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야.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가진 종잣돈이 적으니 돈을 빨리 불리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없으니까 더블 벌고 싶지. 근데 뭐라고 했죠 좀 전에? 돈 많은 사람이 그걸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은 적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 완전 도박사의 오류도 아니라 그냥 오류야. 그냥 오류. 그렇네. 근데 정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오면서 2배를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월급쟁이 중에서 내 자산을 주식으로 2배 불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좀 고심해가지고 좋아요. 좀 적어왔거든요. 네. 한번 그거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2배를 벌 수 있냐? 2배가 됐건 3배가 됐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카지노 승률이 뭐 50.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승률을 높여야 돼요. 그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사업이 됐건 뭐 장사가 됐건 충분한 공부를 한 다음에 계속 나의 승률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론이 사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궁금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5%로 복리로 계산했을 때 20년 동안 굴리게 됐을 때는 원금이 20배가 되고요. 그리고 20%로 20년을 굴리게 됐을 때는 원금이 40배가 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게 20억 되는 거죠? 20배면 2억이죠? 아, 2억이고. 네. 문과시죠? 예. 네네. 2억 그리고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20년이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요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 지금 또 이거 또 빚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들은 얘기로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 들어보세요. 끝장납니다. 보통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때 빚을 내서 하잖아요. 네. 부동산은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대매매라는 개념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제로도 안전하죠. 정책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반대매매가 되고 원금이 수익률 30%가 마이너스 됐을 때 원금이 얼마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의 안 남죠. 이제.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레버리지는 그런 레버리지가 아니라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멋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재정적인 레버리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빚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냐.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회사가 빚을 냈다는 거는 적은 돈을 가지고 회사가 비즈니스를 해서 좋은 수익률이 낸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의 레버리지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레버리지는 3번째인데 이 3번째는 뭐냐면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라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회사는 비즈니스의 초기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매출액을 10% 올렸을 때 영업이익이 30%가 오를 수도 있고 100%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뭐 국밥을 파는데 이미 100그릇을 팔고 있는 국밥집이 한 그릇 더 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뭐 비용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뭐 원가 해봤자 30% 그럼 70%가 다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이제 변곡점에 있는 회사들을 잘 캐치를 하면 이익이 빠르게 올라가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20년 동안 15% 20% 물론 큽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길게 투자를 하지 않고도 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호성 대표님 홈런 사례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홈런을 쳤던 거 그냥 하나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이 안 나고 있을수록
좋거든요. 크겠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억에서 100억 되는 거랑 30억에서 100억 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너무 큰 차이잖아요. 네, 그죠. 이익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좋다. 100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회사 이름은 키네마스터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편집하는 앱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전에는 LG전자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재생 소프트웨어를 인베디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하청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근데 LG전자가 돈을 잘 못 버니까 거기다 아무리 소프트웨어 해봐야, 그리고 우리 그 선탑재 소프트웨어 사실 잘 안 쓰잖아요. 넥스트 스트리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넥스트 스트리밍 해가지고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회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하다가 에이씨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키네마스터로 바꿨는데 거의 망했거든요, 회사가. 왜냐면 기본적인 개발 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적자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처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때쯤에 만들어낸 게 이 소프트웨어 앱인데, 그때 당시에는 운 좋게도 유튜버 그리고 틱토커,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참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네, 그렇죠. 불과 얼마 안 됐죠, 사실. 5년? 그쵸. 한 5년 정도 됐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키네마스터라는 앱의 다운로드 수와 유료 사용자 수가 1년에 거의 한 2~3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앱은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사면 뭐 예를 들어서 월 5,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1년에 6만 원씩 벌게 되는 거기다 심지어 원가도 없어. 근데 다 만들어놔서. 원가 0이죠 뭐. 그냥 서버비 쪽 그러니까 정도? 운영비지 그거는. 그래서 6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그러면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지급하는 수수료 30% 떼고 70% 곱하면 이익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 이익을 계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제 계산으로는. 제로에서. 근데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뭐 200억인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200억짜리 회사가 1년에 100억이 되게 100억씩 버는 거야. 되게 생긴 거야. 난리 난 거죠. 지금 100억을 벌면 이 회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 되게 핫했기 때문에 되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틱톡도. 그래서 멀티플 프리미엄도 세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투자를 했었죠. 그게 몇 배 올라갔습니까? 저희는 한 7배? 대여섯 배에서 7배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이게 영업 레버리지예요, 이게. 제가 이거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여기가 당산동 워렌 버핏이면은 저기는 당산동 피터린치다. 왜냐면 피터린치가 똑같이 했잖아. 다임러 크라이슬러 망하게 생긴 거 사가지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업 레버리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피터린치, 여기는 워렌 버핏 하면 되겠네. 이 정 대표는 이제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무서운 거예요. 야, 무슨 적자 나는 회사를 사냐. 그렇지. 이거 지금 망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정 대표는 어차피 기업의 가치라는 게 미래에 돈을 얼마나 버냐가 달린 것이고, 지금 이게 돈 얼마 버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얘네가 이게 잘 될 건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재개발하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 판자촌이잖아요. 재개발하는 데 보면. 그럼 누가 가가지고 저 같은 부동산 문외한은, 야, 무슨 판자촌에 투자를 해. 근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판자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뭔가 거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레미안 첼리투스 막 다리로 연결되고 막 수영장 있고 이런 걸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열답을 성답을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겁이 났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했던 게 뭐냐면, 이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뭣도 모르고 되겠지 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입지가 어떻고 지금 자재값이 어떤데 누가 뭐 분양을 받을 거고 이걸 다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그 넥스트리밍이 돈을 얼마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키네마스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얼마 팔리고 있고 소프트웨어 편집 앱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키네마스터만한 게 없어. 모바일로 쉽게 하는 거는. 그 중에 다운로드는 몇 개 받고 있고, 다운로드 몇 개 받은 지가 계산되면 매출액이 얼마 나올지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익 벌게 이게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될 것 같다. 네가 얘기한 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사실 쫄보라서 이런 투자를 잘은 못하는데 오케이 해주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거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돼서 저희 회사에 그 10배짜리도 나오고 제가 하는 50% 2배짜리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 상황이죠.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게 내가 운영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스타일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제가 얼마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저도 비트코인 해보고 싶다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떼서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상단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위로 열리는 게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군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걸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테마주 막 이런 거 때문에 거의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되게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월브닷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기에서 오른쪽에 바를 클릭을 해주시고 카테고리 바를 클릭을 해주시고 밑으로 내리면 구해줘 월브라는 저게 있습니다. 저걸 누르시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사연 쓰기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크게 배너로 돼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쭉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사연 접수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방향으로 콘텐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막 너무 복잡하다. 나 이거 못 쓰겠다 이러시는데 여러분 이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적어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